네, 여러분들 엎드리는 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이지? 개에 대한 책인가? 엎드리는 개는 주인에게 복종 혹은 순종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개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 책은 오히려 복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프랑스와즈 사강이라고 들어보셨죠?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글로 정말 전 세계에 유명해진 그러한 젊은 여성 작가였는데요. 그 프랑스와즈 사강이 저도 몰랐는데 60세가 넘어서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또 수십 편의 그런 소설과 극작 일을 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젊었을 때의 그 모습만 기억에 남아서 젊은 시절만을 생각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프랑스와즈 사강에 다른 책을 발견해서 제가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은 엎드리는 개. 가운데 엎드려 있는 개의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예쁜 노란색 책입니다. 지금 자세하게 보시면 좀 얼룩덜룩한데요. 제가 이것을 지방에 출장 갈 때 가지고 가다가 좀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속상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깨끗한 책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은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세에 발표한 장편소설 슬픔이여 안녕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고 이 작품으로 1954년 프랑스 비평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미소, 한 달 후, 1년 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신기한 구름, 해독 일기, 패배의 신호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했고요. 인간의 고독과 사랑의 본질을 그려낸 사강의 작품은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강은 개인적으로 2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도박, 약물 중독 등 여러 가지 또 사건에 휘말렸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강 스캔들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고요. 2004년에 사강이 병환으로 별세하자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프랑스의 가장 감각적인 작가를 잃었다면서 직접 애도를 표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엎드리는 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엎드리는 개는 주인에게 복종 혹은 순종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책의 제목이 엎드리는 개라니 좀 의아했어요.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이지? 개에 대한 책인가? 여러분들 중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강아지에 대한 소설이 아닌가 하는 또 기대감에 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물론 개가 자주 등장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책은 오히려 복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종이라는 주제로 소설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게 온전히 복종할 만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일까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복종하고자 한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나를 무언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책은 사랑, 그리고 사랑 중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는 그 심리를 그리는 소설인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에피소드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게레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게레는 프랑스의 회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공장의 회계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연히 길을 걷다가 어떤 이런 철물 그러한 그 잔재들이 남아있는 곳에서 주머니를 하나 줍게 돼요. 근데 그 주머니에 휘황찬란한 보석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하나를 전당포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하나만도 무려 1000만 프랑이나 한다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주머니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요. 근데 그날 어떠한 신문 기사가 났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브로커가 누군가와 싸우다가 살해당했다는 건데요. 근데 그 살해당할 때 무려 17번이나 칼에 찔려서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브로커가 가지고 있었던 보석 주머니가 있는데 그 보석 주머니는 실종되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 게레도 이 일이 자기와 관련된 건지 알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숙집 주인이었습니다. 하숙집 주인은 그 보석 주머니가 게레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사람이 바로 그 17번이나 칼로 찔려서 브로커를 죽인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하숙집 주인은 원래 어떤 갱단의 보스와
사귀었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 보스의 정부였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원래 취향이 어떤 광폭하고 좀 남성답다라고 하기엔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떤 살인자적인,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사람을 좀 끌려하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게레에게도 어떤 관심을 표명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게레는 원래 공장에서도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상사에게 항상 꾸중과 모욕을 겪는 그러한 일종의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하숙집 주인이죠. 하숙집 주인이 게레에게 관심을 표명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자신이 어딘가 잘생겨 보이는 것 같고 어딘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근데 아주 흥미롭죠. 한편으로 그 여성은 50세가 넘은 하숙집 주인은 이 게레가 가지고 있는 보석, 그 돈에 끌려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게레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어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만나지만, 게레는 그 여성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그러니까 그 여성은 보석을 보고 이 저 보석을 가지고 나의 어떤 욕망을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게레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만, 게레는 거꾸로 저 여성은 뭔가 착각해서 내가 그 살인자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게레는 직접 살인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나가면서 그 보석 주머니를 주었을 뿐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숙집 주인이 자신에게, 비록 2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관심을 표한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어떤 자부심이 올라가면서 그 여성에게 거꾸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을 잘 내 편으로 만들어야 내가 또 잡혀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풀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게레라는 남성이 점점 더 그 여성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여성은 이 게레가 굉장히 어떤 공격적이고 그리고 사냥꾼다운 면모, 그리고 심지어 살인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를 바라지만 게레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힘이 없고 그리고 무력하고 그리고 수능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망을 보일 때마다 게레는 끝까지 이 비룡 부인 혹은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성인데요. 그 사람에게 매달리면서 어떻게든 자신을 계속 사랑해달라고 구걸하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사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보석 주머니를 우연히 얻게 된 남자와 그리고 그 남자가 살고 있는 하숙집 주인과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면에서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사랑 속에서 자신을 어떤 남자답고 또 자신감 있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시선에 이 남자는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엎드리는 개라는 것은 게레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 복종하느냐? 왜 마리아에게, 비룡 부인에게 복종할까? 그것은 그녀의 관심이 자신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타인의 시선, 타인의 관심, 그것이 설령 왜곡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매달리게 되는 그런 복종의 심리를 이 소설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게레가 비룡 부인, 다시 말해서 그 마리아에게 점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50세가 넘은 비룡 부인과 27살의 게레 간에 어떤 끌림이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평범하지는 않죠. 그러나 아주 묘한 관계 속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제가 낭독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다. 그러나 누구에게 청한단 말인가? 이 냉정한 여자는 꼭 벽 같았다. 그는 이제는 기이한 꿈 같은 몇몇 순간을, 이를테면 그녀가 웃으면서 난초와 식물에 대해, 햇빛과 촌놈이 만져주는 엄지발가락에 대해 이야기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매력과 젊음, 기가 막힌 미모의 잔영이 여전히 그녀에게 생생히 남아있음을 발견한 그 순간을. 저 여자 마음에 들었는데, 그는 그런 생각을 한 스스로가 경악스러웠는데, 그것은 더는 그녀에게 유혹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에 비하면 덜 경악스러운 것이었고, 그럼에도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그 실루엣이 빗어넘긴 머리와 검은색 앞치마와 인생의 쓴맛으로 주름진 속을 알 수 없는 얼굴이 이제 그에게 운명의 이미지 그 자체로 느껴졌다. 현기증을 느끼며 그는 머저리 같은 행동을 하는 상상을 했다. 위층으로 올라가 가죽 주머니를 꺼내들고 광택을 낸 부엌 탁자 위에 던진 뒤 뒤엉켜 있는 보석 전부를 그녀에게 주면서
제발 가져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을 말이다. 이상하게도 미친 듯이 그는 이 침울하고 가혹한 여주인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피든 목숨이든 보석이든 무엇이든 바치고 싶었다. 그녀의 시선을 다시 얻을 수만 있다면 한 번만 더 존경과 욕망이 뒤섞인 그 기묘한 표정을,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 건 당연히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본 것이다. 그를 존중하고 수컷으로서 그리고 영웅으로서의 그를 마음에 들어한 것이다. 네, 여러분. 이 프랑스와즈 사강의 엎드리는 개는 스토리 자체도 좀 독특하지만 프랑스와즈 사강 자체의 문체가 복잡하면서도 약간 뒤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는 매력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좀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한다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에요.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진정 어떤 면에서는 추구해야 될 그러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보석과 그리고 지위와 체면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뒤얽힌 어떤 면에서는 좀 왜곡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결말로 치닫는지 여러분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랑스와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도 물론 명작이었지만 그 책보다 저는 이 엎드리는 개가 훨씬 더 흥미진진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의 그 맛을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